와, 레그 프로토타입이 진짜 멋지게 작동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죠. 근데 이걸 수많은 사용자가 쓰는 실제 서비스로 딱 옮기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리는 그런 악몽 겪어본 팀들 꽤 많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로토타입의 늪에서 탈출해서 정말 튼튼하고 안정적인 레그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설계 원칙이랑 아키텍처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개발 환경 보세요. 문서 100개에 사용자 1명. 정말 평화롭죠? 근데 오른쪽 실제 프로덕션 환경을 한번 보세요. 문서가 100만 개 이상, 사용자는 1000명 이상으로 그냥 폭증합니다. 문서 수는 10,000배, 사용자 수는 1000배가 넘는 거죠. 심지어 모든 응답은 2초 안에 나와야 하고 비용은 월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어요. 아니, 개발할 땐 1초면 되던 게 왜 서비스만 나가면 10초나 걸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현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아니, 그렇게 잘 만든 RAG 프로토타입이 왜 실험실 문만 나서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면요. 일단 프로덕션 환경에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걸 피하기 위한 5계층 아키텍처라는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볼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줄 4가지 핵심 원칙들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전략을 어떻게 고를지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니 해도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한 핵심 열쇠, 바로 이 계층형 아키텍처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구조, 거대한 물류센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해가 쉬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5계층으로 딱 역할이 나뉘어 있잖아요. 맨 아래 엔트리층에서 사용자 요청을 접수하고 게이트웨이 층에서 신원 확인을 합니다. 그럼 중간에 코어층, 여기가 핵심 작업장인데 여기서 요청을 분석하고 데이터랑 스토리지 층이라는 거대한 창고에서 필요한 정보를 싹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리돼서 각자 역할에만 집중하니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사용자의 질문 하나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여행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1번, 요청이 딱 들어오면 로드 밸런서가 교통 정리를 싹 해줍니다. 2번, API 게이트웨이가 출입증을 검사하고요. 통과되면 이제 3번과 4번, 핵심 두뇌인 RAG 오케스트레이터가 질문을 분석하고 벡터DB에서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죠. 그리고 5번, LLM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근사한 답변을 만들어내면 마지막 6번, 사용자에게 최종 결과가 착 전달되는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떠받치는 첫 번째 핵심 원칙을 알아볼게요. 바로 분할해서 정복하라. 즉, 검색 기능이랑 생성 기능을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굳이 분리해야 하냐고요?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레스토랑 주방장이 재료 찾고 요리하고 서빙까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방은 그냥 마비 상태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RAG 시스템에서도 정보를 찾는 검색 담당이랑 답변을 만드는 생성 담당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코드를 직접 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자, 왼쪽 나쁜 예시 좀 보세요. 하나의 거대한 클래스 안에 검색 로직, 생성 로직이 막 뒤엉켜 있잖아요. 이러면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전체를 다 건드려야 해서 너무 위험하죠. 반면에 오른쪽 좋은 예시를 보면 리트리버 서비스랑 제너레이트 서비스 이렇게 별도 클래스로 아주 깔끔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유연하고 확장하기 쉬운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의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크게 3가지 엄청난 장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독립적인 확장. 갑자기 검색 요청이 막 몰려요? 그럼 검색 서버만 딱 늘리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안전한 업데이트. 새로운 검색 모델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도 다른 부분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애 격리. 만약에 검색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더 똑똑하게 일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캐싱 전략으로 비용이랑 속도,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에요. 핵심은
다중계층 캐시사는 아주 스마트한 기억법인데요. 진짜 우리 늘랑 비슷해요. 방금 들어온 정보는 L1 캐시,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 딱 저장했다가 바로바로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없다? 그럼 좀 더 오래가는 기억, L2 레디스 캐시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가 저장된 L3 데이터베이스, 즉 장기 기억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자주 쓰는 정보일수록 가장 꺼내기 쉬운 곳에 둔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캐싱을 하면 실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시죠?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죠. 비싼 LLM API 호출 비용. 이걸 무려 50%나 줄일 수 있어요. 한 번 계산했던 걸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말 그대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죠. 이건 그냥 돈을 아낀다는 걸 넘어서 다른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경험은요, 이건 뭐 혁신 그 자체입니다. 2초씩이나 기다려야 했던 답변이 캐시 덕분에 0.2초 만에 툭 튀어나와요. 무려 10배나 빨라지는 겁니다. 사용자는 거의 뭐 질문하자마자 답을 얻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원칙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비동기 처리, 또 하나는 우리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비동기 처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 숫자 비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왼쪽처럼 검색 작업을 하나 끝나고 다음 거, 또 다음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총 3.5초가 걸려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여러 검색을 그냥 동시에 쫙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 하나가 끝나는 시간, 즉 0.5초면 모든 검색이 다 끝나버리죠. 전체 시간도 2.8초로 확 줄어들고요.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서 시간을 버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 모니터링의 중요성은요. 피터 드러커의 이 명언 하나면 충분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맞아요. 우리 시스템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느려지는지 알 수가 없으면 당연히 더 좋게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에 있는 4가지 핵심 지표를 마치 자동차 계기판 보듯이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인 지연 시간, 답변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나타내는 품질, API 호출 같은 비용, 그리고 에러율 같은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이 4가지를 제대로 측정해야만 우리 시스템이 건강한지 어디를 손봐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코드처럼 RAG 매트릭스라는 데이터 틀을 딱 만들어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지표들 있잖아요. 응답 시간, 레이턴시라든지 토큰 사용량, 토큰스 같은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야만 감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핵심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 규모에 딱 맞는 최적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에 문서 1만 개 미만에 사용자도 100명 이하다. 이런 작은 프로젝트나 MVP를 만드시는 거라면 복잡하게 갈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크로마 같은 로컬 벡터 DB에 단일 서버 하나로 구성하면 월 $50 정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가 좀 커져서 문서가 10만 개, 사용자가 1,000명 정도로 늘어나면 이제부턴 좀 더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해져요. 앱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쿠버네티스를 써서 서버를 돌리고 빠른 조회를 위해 레지스 같은 캐시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라파나 같은 툴로 모니터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비용은 월 $500 수준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서가 100만 개가 넘고 사용자가 10,000명을 넘는 대규모 서비스가 됐다? 이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몰리면 자동으로 서버를 늘려주는 오토 스케일링이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른 속도를 내주는 CDN 같은 기술들이 이제 필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전문가급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비용도 월 $5,000 이상으로 훌쩍 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검색과 생성은 반드시 분리한다. 둘째, 다중계층 캐싱으로 비용과 속도 둘 다 잡는다. 셋째, 비동기 처리로 사용자가 느끼는 속도를 확 끌어올린다. 그리고 마지막 4가지 핵심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겁니다.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이렇게 안정적인 프로덕션 시스템을 만드는 건 이제 AI 서비스를 한다면 필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기술적 과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